엄마가 그렇게 노력하면. 네, 주변에 이제 엄마 사귀고 초대하고 같이 뭐 캠핑 다니고 일정 부분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저희 큰애는 제가 되게 정말 분초를 쪼개 쓰는 워킹맘으로 사니라고 그런 거 진짜 못했어요. 근데 둘째는 제가 이제 휴직하다 사직까지 하니까 다 불렀죠. 우리 집에 안 온 애들이 없어요. 정말 안 해도 보고 다 해도 보고 이제 두 개를 경험을 했죠. 네. 근데 그러고서 느낀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성적보다 더 마음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순간이 있죠. 바로 아이가 친구 때문에 울고 들어온 그 날인데요.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부모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지 고민하는 부모님이라면 오늘 대응법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네, 저는 18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고요.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고 글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계기가 사실 있는데요. 네. 이번에 초등교사로서의 그런 경험담도 담고 두 네. 아이의 엄마로서 교육관을 담아서 아이가 친구 때문에 울 때 저는 이 제목이 정말 확 마음속에 딱 와닿았어요. 자녀의 친구 관계를 두고 나눌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인간관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어렵죠. 일이 차라리 쉽지 않나요? 당연하죠. 네, 진짜 정말. 근데 네. 제 인간관계도 어려운데 아이의 인간관계에 더 네.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울까? 사람 만나는 게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데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책 쓰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교집합이 됐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내향인이고 두 번째는 민감한 민감성. 사람, 예민한 네네. 사람인데다 세 번째는 불안정애착. 거기에 이제 회피. 제가 30대 때 해봤을 때 이제 회피가 너무 심하게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회피인 사람은 어떠냐면 갈등을 피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갈등을 예상해서 막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이제 자꾸 피하다 보니까 적응력이 사실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혀서 해결해야 부딪히면서 되는데. 해결을 하면은 이제 별게 아니구나 하면서 적응력이 생기는데 이제 안 생기는 거죠. 자꾸 피하다 보니까. 제 인생의 인간관계들은 그럭저럭 핸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아이 친구 관계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네.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불안하고 네, 어려움이 또 많았죠. 특히 지금 첫 번째 이유로 말씀해 주셨던 내향성.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실 것 같아요. 나도 내향적인데 네. 우리 아이도 닮을까 봐 걱정하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공감하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내향적인 사람인데 저희 네. 애들은 또 외향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밥 모임을 그래도 나갔거든요. 네네. 피곤해도 이제 나갔는데. 첫째, 둘째 둘 다. 네. 네. 우리 큰애가 밥 모임 이제 초대장 같은 걸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저를 안 줬어요. 너 왜 안 줬냐? 그랬더니 엄마가 밥 모임만 갔다 오면 들어 누워서 안 일어나서.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불리해요. 친구 사귀기도 네. 불리하고 특히나 초반에 불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향적인 아이들이 먼저 말을 붙이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초반에 그 점유하기가 쉽죠. 근데 내향적인 아이들은 이제 초반에는 분리하기 쉬운데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내향적이면 사회성이 떨어진다.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네.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특히 수업 때 그 참관 수업 가면 엄마들이 맞아요. 무너지고 오잖아요. 아이가 발표 안 하면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네네네. 그때 말인 건데. 그리고 친구가 많으면 또 사회성이 좋다. 사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지켜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많거든요. 네네. 네, 그런 단편적인 걸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친구의 숫자와는 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성은 보편적인 규범을 지키고 또 고유한 성향을 또 알고 고유한 성향과 기질 위에 쌓아가는 그래서 고유성, 보편성, 그 나중에 말씀드릴 공격성, 인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향적인 거는 이제 고유성인 거죠. 타고난 기질인 거죠. 그거는 사실 고칠 거는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아이가 뭐 친구를 때린다, 뭐 인사를 안 한다, 예의가 없다, 이거는 사실 어떤 사회에서나 지켜야 할 보편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쳐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향적이고 외향적이다, 이거는 타고난 기질이거든요.
또 적극적인 거, 네. 또 소극적인 거 이런 것도 이제 타고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좀 넓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구분이 필요하다. 이게 네네. 고유성의 영역인지 보편성의 영역인지에 대한 구분이 먼저인 것 같아요. 혼재돼 있죠, 지금은. 그리고 부모님이 내향적인 아이면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게 두드러져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내향적인 아이는 그 아이에 맞는 방식으로 또 친구를 사귀고, 내향적인 아이들이 사실 한 걸음 뒤에서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가가지 않고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도 되게 잘하고 친구 파악도 잘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성향의 친구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반부터 시간이군요. 들이대지 예,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좀 불리해 보이고, 처음에는 친구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친구 다 잘 찾아가는데 찾아가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들이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지켜보는. 그렇게 내향적이면 우리 아이가 초반에는 힘든데 이게 계속될까봐 또는 이게 계속돼서 친구가 없는 건 아닐까 이런 부모의 불안이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증폭되다 보면 이 영향이 아이한테까지 갈 경우도 있거든요. 갔다 오면 맞아요. 학교 갔다 오면 무슨 일 있었냐고, 네. 친구 오늘 사귀었냐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 할 때 이제 저도 그랬지만 사실 이제 교문 앞에서 애들 기다릴 때 우르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구랑 나오는지 보지 않아요? 보죠. 보죠. 네. 그래서 막 같이 나와요. 손잡고 같이 나와요. 마음이 너무 행복해. 행복해요. 막 웃고 있어. 표정도 되게 행복한 네. 것 같아. 근데 애가 혼자 나와요. 근데 다른 애들 같이 나와요. 그러면 막 심장 철렁하지 않아요? 그것만 보이죠. 그것만. 그쵸. 네, 네. 친구가 한 명도 없나? 어떡하지? 음. 막 표정도 우울해 보여. 그러면은 물어보면 오늘 누구랑 놀았어? 오늘 네.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관계적인 거랑 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어쩌다가 알림장 비슷하게 써서 비슷한 시간에 이제 나오니까 같이 나올 네네. 수도 있고, 근데 혼자 나오는 것도 자기가 친구가 없어서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에 그냥 같이 그 알림장 쓰거나 이제 책가방 매는 타이밍이 안 맞았을 수도 있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친구 관계는 다를 수 있다. 친구 관계가 사실 공부보다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 인스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네. 공부하고 친구 관계하고 어느 게 어렵냐. 9대1 나오더라고요. 공부보다 친구 관계가 어렵다. 정말요? 네. 그리고 뭐 댓글에 뭐 공통적인 네, 걱정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뭐일까요? 그게 공부는 네. 명확한 거죠. 예를 들면 뭐 네네. 우리 아이가 연산을 못한다. 네네. 그러면 연산을 이제 보완해 주면 되는 거고, 계속 연습시키다 보면 이제 잘하게 되는 거고, 내 해결책이 손에서 있는데. 해결 안 해도 돼. 외주를 줘도 되고, 뭐 학원 얼마나 많아요. 또 선생님, 개인 선생님 붙여도 되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많잖아요. 근데 친구 문제는 외주가 어딨어요. 어디에 의논할 데도 없는 거죠. 또 너무 모호해요. 공부는 사실 잘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정답이 못하는 확실히 게 있죠. 좋은 네. 게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다 잘하는 게 좋지. 어. 어떤 아이는 잘하는 게 좋은 거, 어떤 아이는 못하는 게 좋은 거 다 아니에요. 다 똑같은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갈 길이 정해져 있는 네,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최소한 처지지는 않게 해야 되니까. 근데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표 상황에서 한 번도 손을 안 드는 애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걔는 손을 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가야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맨날 손 드는 애가 있어요. 계속 저요. 걔는 어떻게 보면 한 번 했으면 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네, 방향성이 다 다른데. 그렇죠. 다른 네. 친구들 좀 이제 하라고. 나는 했으니까 이제 음. 친구들 하게끔 네. 아무도 안 했구나. 이제 어. 나는 알더라도 좀 내리는 그 예.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 손 번쩍 이게 좋은 사회성의 아니죠, 방향이 아니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렵고 그렇기 네. 때문에 불안해요. 아이가 생각하는 정답과 만약에 있다면 나의 정답도 다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각자 생각하는 방향성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기준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유성 위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친구를 제가 지금은 이제 제가 일을 안 하지만 일을 할 때는 친구들 부르는 게 정말 큰 맘 먹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주일 청소해야 되니까. 다 뒤집어야 음식도 되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친구 초대를 해줬는데
얘가 혼자 노는 거예요. 같이 놀기도 했는데 혼자 노는 시간이 이제 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짠하죠. 짜증이 났죠. 기껏 불러줬더니 네. 혼자 놀 거면 왜 불러달라고 한 건지. 그러네요. 일주일 동안 청소까지 했는데. 네. 네. 내가 이러려고 청소를 했나. 어. 그래서 이제 간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 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거면 친구 왜 불러달라고 했냐, 니. 그 인형놀이 할 거면 그냥 혼자 하지. 그래도 재밌었대요, 자기는. 정말요? 자기는 걔네랑 잘 혼자 놀았다. 놀았는데도? 그러니까 혼자도 놀았는데 같이도 놀았고 그냥 자긴 그 시간이 다 재밌었대요. 좋았대요. 부모의 관점으로 그렇게 완전히 생각했군요.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욕심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요 예. 4시간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영혼을 갈아서 놀기를 바란 거예요. 네, 그렇죠. 불타오르게. 네, 아이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얘는 따로 노는 시간도 필요했던 거죠, 애한테는. 부모의 그렇죠. 선입견이 개입되는 순간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가 또 혼자 노는 게 또 부각돼서 이렇게 보이면 왜 친구 없지 하면서 어떤 맞아요. 활동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저희 둘째가 되게 작아요.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네. 지금 하위 한 10%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얘가 계속 작았어요. 어렸을 네네. 때부터 계속 작았고 그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친구들이랑 노는 걸 보면 꼭 동생 같아요. 네, 형이랑 동생이랑 노는 것 같고 얘가 자기 표현을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잘 못하는 애예요. 정말 얘를 만만히 여기고 네, 함부로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 마음에 저는 되게 걱정스러웠거든요. 네, 네. 얘가 험한 세상 앞으로 어떻게 맞아요. 살까? 남자애들 그 서열에서 밀리면 어떻게 하나? 저희 둘째도 그런데. 아, 그래요? 네, 작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FC를 억지로 밀어 넣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싫다고 했죠. 근데 아니다, 재밌다, 니 안 해봤다. 여기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다 한다. 이 안에서 부대끼면서 이제 해보면 재밌어진다. 이제 처음부터 싫다고 했어요, 걔는. 그래도 이제 제가 꼬셨죠. 한 달 해보더니 이제 안 간대요. 가는 날 이제 막 울어요. 그래도 아니 옷도 사놨고 네. 지금 3개월 만에 봐라. 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3개월 되기 전에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애들 축구하는 걸 볼 때, 뭐 이제 스트레칭 하고, 뭐 가르쳐 주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얘는 공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공을 쫓아서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랑 부딪히면서 밀치면서 그걸 못해요, 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그러니까 골키퍼는 차라리 난 거예요. 근데 못 막아. 그러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혼나. 당연히 싫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가뜩이나 이제 어린 애가 이제 덧칠까봐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했지만 네. 제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기질이나 성향을 공격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공격성을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네네. 뭐 사람을 때린다든지, 네네. 뭐 욕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꺾어야 한다. 네.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공격성이 과잉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았을 때는 통제가 필요하죠. 그거는 보편 규범에 어긋나는 거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되고 뭐 물건을 던지면 안 되고 말로 해야 되죠. 그래서 보편성이 과잉된 건 통제가 필요해요. 이거는 모든 부모님이 다 하시죠. 네. 애가 사람 때리는데 냅두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의외로 공격성이 없는 경우, 결핍된 경우는 그냥 간과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얘가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예.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진 않지만 남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또 대응해야 되는데.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어때요? 만만히 보고 더 해요. 그러니까 네네. 결핍인 아이는 적정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공격성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잘 발달돼야 돼요. 근데 이제 높은 거는 다 알지만 이제 낮은 거를 거는 생각을 못 하셨네요. 그렇죠. 그냥 만만하니까 어떻게든 그러면 또 부모님 이러잖아요. 너도 다 얘기하고 오라고. 왜 말을 못해? 예. 네. 너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 2대 때리는 애가 있고요. 2대도 못 때리는 애가 있어요. 아. 1대도 못 때리는 애가 있고. 그럼 그거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아니요, 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좀 처음에는 너무 화나잖아요. 저도 이제 작가니까 저도 찾아보잖아요. 이제 육아서나 자녀교육서에 역할극이 많이 나와요. 연습을 해보면 된다. 그런 네, 대응하는 네, 것도. 네. 그래서 잘 봐봐. 엄마가 그 친구라고 생각하고 또 말해봐. 안 안 돼, 싫어. 막 연습시키고 한 네. 100번 했어요. 이때는 이제 해요. 네.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못해요. 아.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돈을 달라고 편의점 가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날 1,000원, 2,000원
보통 이제 2,000원인데 1,000원짜리 없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5,000원 가져가고 이제 거슬려 오겠지 했거든요.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무개라는 애가 만난 거예요. 사달라고 졸랐대요. 어머, 어머. 그래서 예. 근데 그게 4,000 얼마짜리, 4,000원짜리를 예. 나 이거 진짜 꼭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했대요. 사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조르고 또 조르고 또 조르니까 그걸 사줬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네. 너무 걱정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삥 뜯기는 그렇죠. 그거랑 다를 네. 게 뭐가 네. 있어요. 네. 그때가 우리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저학년 때부터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싫어 막 이제 말하는 연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도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한테 엄마 미안해. 뭐 내가 그렇게 말 못해서 미안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잘못으로 여겨지네요. 그렇죠. 본인 그 친구가. 기준에 엄마가 이렇게 연습하고 같이 도와줬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를 못한 자기를 되게 한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만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되는 애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제 경험으로 그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 기준으로 자꾸 주입하면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를 미워하니 얘 기준을 따라가자. 바꾼 거예요, 방향을. 예. 훨씬 나아요. 얘기를 못하고 오거나. 네네. 그럼 그냥 인정해주는. 인정도 해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어. 너 다시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싫어 소리 안 해요. 안 돼. 뭐 제가 막 몇 개 가르쳤거든요. 네네. 너는 1,000원도 없어? 뭐 이런 말. 친구의 빙이 되셔가지고. 네, 막 예. 그렇게 근데 다 그런 말은 얘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1,000원짜리면 사줄 수 있어.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말을 못하는 애인 거죠. 이게 아들다운 방식인 거예요. 우리 아들의 고유성에 맞는 방식은 싫어, 안 돼가 아니라 1,000원짜리면 사줄게. 1,000원짜리 중에 하나 골라봐. 요 정도인 거예요. 그래, 그것 또한 뭐 1,000원짜리면 진짜 뭐 사줘도 그 정도면 괜찮고. 너무 그래. 수치가 높지만 않게끔 네. 얘에 맞추는. 그렇죠. 5,000원짜리는 네. 안 되지만 뭐 1,000원짜리 정도는 사줄 수 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아까 공부보다 관계에 고민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걸 완전 공감하는데 그리고 이 시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당겨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전에 중고등 대상으로 맞아요. 뭐 왕따라든지 학폭을 그때 고민했던 이제 점점 내려와서 유초등부터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6, 7, 8, 9세. 6, 7, 8, 9세. 제일 많아요. 친구 관계. 아, 정말요? 6, 7, 8, 9세요?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애들이 친구에 관심이 없어요. 뭐 돌쟁이 애는 다른 집에 놀러 가도 안 놀잖아요. 그러니까 6, 7, 8, 9세 이제 딱 6살 무렵, 그 시기부터 빠르면 5살부터 같이 놀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사회적 경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애가 같이 놀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놀이터 데리고 가면 친구부터 이제 찾으니까 엄마는 어떠냐면 좀 나서서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옆에 이제 엄마한테 말 거는 거.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전화번호 따고 또 좀 친해지고 그룹도 만들고. 맞아요. 같이 뭐 생일 파티도 하고. 그때부터 고민이구나. 네,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노력하면. 네. 주변에 이제 엄마 사귀고 초대하고 같이 뭐 캠핑 다니고 일정 부분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저희 큰애는 제가 되게 정말 분초를 쪼개 쓰는 워킹맘으로 사니라고 그런 거 진짜 못했어요. 제가 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둘째는 제가 이제 휴직하다 사직까지 하니까 다 불렀죠. 우리 집에 안 온 애들이 없어요. 1학년 때. 네. 그리고 뭐 부지런하시네요. 못 해주니까 한 맺혀가지고. 첫째 때 못 해줘가지고. 네네네. 그거 예. 다 해주리라 해가지고 뭐 생일 파티 뭐 다 부르고 우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안 해도 보고 다 해도 보고 이제 2개를 경험을 했죠. 네. 근데 그러고서 느낀 건 뭐냐면 이거는 살짝 좀 놀이동산 가는 경험이구나. 이벤트예요? 네, 이벤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놀이동산 애가 못 가가지고 네네. 그러면 누구는 놀이동산 갔는데 나는 못 가면 엄마 되게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해주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면 좋죠. 놀이동산 얼마나 재밌어요. 그걸로 사회성이 높아지나요? 아니, 그리고 맨날 가면 무뎌질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안 갔으면. 맞아요. 어쩌다 한 번이지. 네네. 그럼 우린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동이잖아요. 예, 예. 똑같아, 친구도. 그리고 더 기대하게 되잖아요, 아이한테. 그쵸. 이렇게까지 해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친구를 만날 기회, 놀이 기회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뭐 싸웠어요. 그랬을 때 들어봐주고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걸 가늠해주고 조율해주고 그러면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해봐서 알지만은 애들이 이제 놀다 싸우자 그러면은 야 이제 갈 시간 됐다. 이제 짐 챙기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이제 내일 또 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아니라는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그때도.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엄마들이 그러니까 다 좋은 분들인데 교육관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이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집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의 범위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 집이 법도 아닌 건데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 다 그냥 자기 주관대로 아이를 키우는 거지.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거를 가늠해주고 딱 선을 그어주기보다는 아 그냥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놀고 가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을 배워야 되거든요.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해야 해야죠. 돼요. 그걸 배우려고 친구를 만나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경험인데 정작 갈등 상황이 되면은 그냥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냥 집으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부모의 노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전부는 아니다. 네네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비례하지 않아요. 저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내가 막 굳이 뭐 시간도 있고 놀이터 어차피 나가는데 뭐 옆에 엄마한테 말 걸고 번호 따고 초대하고 이런 거는 이제 괜찮은데 나한테 안 되는 선, 나는 진짜 너무 피곤해. 쉬어야 돼, 집에 오면. 그런데도 막 억지로 노력하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부모의 기질도 있으니까. 그죠? 그쵸. 그걸 과하면 또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그걸 바라게 되고, 또, 정작 그렇게 이제 쏟아붓지.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할 말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는. 그래서 그 말 다 하죠? 그럼 집에 오면 전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왜 예전에 유재석 씨가 방송에서 한다면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거죠. 그쵸. 네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애하고 써야죠. 애하고 대화를 해야지. 뭐 옆에 엄마랑 말을 해.